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 교재로는 370페이지 될 거고요. 회차로는 90회차 전산회계 2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이유는 여기 모두 정답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시험 문제에 오류가 있어서 모두 정답 처리했기 때문에 우리 교재나 이런 데서는 제가 조금씩 바꿔서 정답을 처리해 놨다든지 아니면 기존에 그대로 해놓은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한번 풀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로 보면은 문제에 다음 장부를 기록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으니까 여러분 이제 이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장부를 기록하는 방법이 있는데 장부를 기록할 때 우리가 어떤 게 있었죠? 일단 어떠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은 이게 거래인지 아닌지를 판단했어요. 거래라고 판단이 되면 측정이라는 걸 했죠. 측정이라는 거는 가격이 얼마인지 측정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기록을 하게 되는데 이 기록을 하는 단계를 우리는 부기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부기에는 단식부기하고 여러분 단식부기, 복식부기 이렇게 있었어요. 단식부기는 일정한 원리 원칙이 없는 게 단식부기였고 복식부기는 일정한 원리 원칙이 있었죠. 원리와 원칙이 존재를 했어요. 그럼 여기서 일정한 원리와 원칙이라는 건 뭐냐라는 거예요. 자, 일정한 원리와 원칙이라고 하면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차변과 대변을 기록하는 게 일정한 원리 원칙이었고 양쪽의 금액이 동일하게 기록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대차평균 원리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현금을 세종대왕 1,000원 지출했어. 왜? 이게 우리가 원인, 즉 지출한 게 결과고 왜 지출했냐라는 거, Y가 원인이죠. 나 상품 1,000원어치 샀거든. 자산 증가, 자산 감소. 이러한 원리를 우리가 배웠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자, 부기는 기록 계산하는 방법에 따라 단식부기와 복식부기로 구분이 되죠. 그리고 복식부기는 일정한 원리 원칙에 따라서 현금이나 재화의 증감, 물론 손익의 발생을 조직적으로 계산하는 게 부기란 말이에요. 자, 복식부기는 대차평균 원리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차변과 대변이 지금 자산 이퀄 부채 플러스 자본이라는 원리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자기 검증 기능이 있었어요. 차변도 대변도 같은 금액이 기록이 됐죠. 자, 복식부기는 일정한 원리 원칙 없이 재산의 증가, 감소를 중심으로 기록하는 거다. 그럼 이거는 일정한 원리 원칙이 없는 거는 단식부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를 여러분들이 답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로 가서 이거 너무나 잘 나오는 문제예요. 다음 중 외상 대금의 조기 회수로 인해서 자, 일단은 외상 대금의 조기 회수라고 했으니까 얘도 한번 여러분하고 한번 해보죠. 외상 대금의 조기 회수라고 하면 매출 할인과 관련이 있어요. 외상 대금을 일찍 내가 물건을 팔았는데 외상값을 좀 빨리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물건을 팔 때는 상품 매출 1,000원. 예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외상 매출금 1,000원. 이러한 분계를 우리가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몇 월 며칠까지 외상값 갚을게 라고 했는데 다행히 지금 물건을 사간 사람이 자기가 갚는 날보다 외상값을 빨리 갚은 거예요. 그럼 우리한테 외상 매출금이라는 장부가 지워지면서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1,000원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친구가 생각보다 돈을 빨리 갚았네? 조금 깎아줘야지? 이게 이제 뭐예요? 신용기간보다 빨리 갚은 거에 대해서 깎아주는 걸 우리는 매출 할인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출 할인 100원. 그리고 나는 돈을 얼마만큼만 받는 거예요? 현금 900원.
이렇게 하는 형태가 우리가 매출 할인과 관련된 형태란 말이에요. 자, 일단 분계 형태는 이렇게 기록이 됐고요. 문제가 뭔지를 한번 우리가 보자고요. 색깔을 좀 칠해 보려고 했더니 자, 이런 형태가 됐고, 자, 매출 할인을 단기 총 매출에서 차감하지 않고, 여기 지금 상품 매출이나 외상 매출금에서 차감하지 않고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를 했을 경우에 손익계산서의 매출 총이익과 당기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하시오 했으면 일단 단기 순이익에는 문제가 안 생겨요, 여러분. 얘가 지금 매출 할인이라는 자체가 매출에서 차감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외상으로 팔았다면 외상 매출금에서 차감이 되는 거고, 현금으로 팔았다면 상품 매출에서 우리가 차감을 할 거란 말이에요. 자, 우리 총 매출이 있고, 얘를 현금으로 팔았다고 하면 총 매출이 있는데, 총 매출이 100원이에요. 1000원이에요. 그 중에서 우리가 깎아준 게 매출 할인이 100원이기 때문에 순 매출은 900원이에요. 손익계산서에서. 자, 요것도 같이 봐줄게요. 자, 손익계산서에서 900원이기 때문에 여러분 얘를 기록을 안 하고 지금 총 매출 이렇게 기록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원래 순매출 이걸로 기록해야 되는데 총 매출로 기록을 했대. 그럼 매출이 과대 기록됐죠, 지금. 자, 여기다 매출 원가를 우리가 계산을 해본다면 매출 원가 500원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자고요. 500원. 자, 그러면 매출에서 매출 원가를 뺀 게 매출 총이익이에요. 이쪽에는 매출 총 이익이 500원이고요. 이쪽에는요, 매출 총이익이 400원이에요. 자, 누가 더 많이 기록돼 있어요? 요게 지금 많이 기록돼 있죠. 그래서 매출 할인을 우리 차감하지 않고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를 했을 때는 매출 총이익이 과대 계상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매출 총이익에서 판매 관리비를 빼면 영업이익이에요. 영업이익에서 영업외 수익 더해주고 영업외 비용 빼주면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 되죠. 여기서 세금, 텍스 빼면은 우리가 당기 순이익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처리를 하지 않고 여기서 100원을 처리를 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예요. 어차피 여러분 여기서 처리를 안 하고 여기서 처리를 했다면 자, 여기죠. 얘가 500원, 400원이에요. 근데 쭉 내려가면 얘는 이제 위에서 처리를 했으니까 상관없고 밑에서 처리를 하게 되면 얘도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이 400이고요. 얘도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이 400이에요. 여기서 세금 빼고 나면 텍스이기 때문에 세금이 우리 100원이라고 그냥 계산해 볼까요? 양쪽에 다 붙어야 되죠. 그러면 결국 당기 순이익은 위에서 빼나 아래에서 빼나 똑같아요. 변하지 않아요. 대신 뭐가 변해요? 매출 총이익과 영업이익이 달라지죠. 그래서 매출 총이익 부분이 안 빼면은 과대 계상되고요. 당기 순이익은 밑에서 결국 빼주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정리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여기 안 빼도 여기서 정리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당기 순이익은 같아요. 자, 그리고 매출 총이익은 안 빼준 게 지금 과대 계상되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답을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답은 3번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다음에 다음 중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포함되는 것은 포함 안 되는 게 아니라 포함되는 것은 했어요. 매출 채권이라고 되어 있는 거 우리가 당좌 자산이지만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냐 아니냐를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자, 우표는 당연히 상관이 없고요. 그다음에 매출 채권 같은 경우에는 당좌 자산이고, 자, 우표는 전혀 상관이 없고 타인 발행 수표는 우리가 다른 말로 현금이기 때문에 얘가 답일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가 안 가는 항목들이 뭐가 있을 거냐면 선일자 수표라는 게 있을 거예요. 자, 선일자 수표는 거의 뭐나 마찬가지냐면 어음이나 마찬가지예요. 수표를 주긴 끊어줬는데 자기합수표처럼, 자기합수표는 현금이잖아요. 수표를 끊어주긴 끊어줬는데 거기에 날짜가 써 있는 거예요. 어음처럼 너 이 수표를 받으면 12월 31일에 돈 받아갈 수 있어. 이렇게 거기다가 받는 날은 12월 31일인데 10월 달에 나한테 이 수표를 준 거예요. 그럼 이거는 현금이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어음과 같은 비슷한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받아주시면 돼요. 자, 다음은 4번이에요. 회계 처리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했어요. 장기 보유 목적으로 문정의 주식. 자, 우리가 주식을 살 때 여러분 세 가지가 있어요. 단기 매매 증권,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구입하는 거죠. 매도 가능 증권, 만기 보유 증권. 얘는 특징을 저희가 살펴보면 단기 매매 차익 목적으로 구입을 하고요. 매수와 매도가 빈번하고, 그 다음 또 뭐 있죠? 하나 조건, 유가증권 시장, 주식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유가증권 시장, 주식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는 거를 우리가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했고, 만기 보유 증권은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의도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만기가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런 지분증권들을 우리가 만기 보유 증권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단기 매매 증권에도 만기 보유 증권에도 포함이 안 되는 것을 우리가 매도 가능 증권이라고 했어요. 그럼 한번 보죠. 장기 보유 목적이니까 일단 얘는 빠져야 되죠. 그리고 문정의 주식 1주당 액면금액 1,000원, 100주를 액면금액으로 매수를 했으니까 1,000원 곱하기 100주니까 일단은 10만 원어치 매수를 했어요. 자, 일단 매입 가격이 10만 원 되네요, 여러분. 매입 가격 10만 원. 그리고 수수료를 수수료가 10,000원 들어갔어요. 수수료 비용이 10,000원 들어갔는데 우리 단기 매매 증권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와 매입 가격을 따로 구분하기 때문에 단기 매매 증권, 그리고 그 밑에 뭐가 있어요? 수수료 비용이 있는데 이 외에 나머지 증권들은 매입 가격과 수수료 비용을 합해서 우리가 매입 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매도 가능 증권도 11만 원이 취득가액, 매입 가격이 될 거고요. 만기 보유 증권도 마찬가지로 11만 원이 이렇게 취득 원가가 되겠죠. 만약에 단기 매매 증권이라면 단기 매매 증권 10만 원, 그리고 수수료 비용 10,000원, 이런 회계 처리가 되는 게 단기 매매 증권이에요. 일단 여기 여러분, 그러면서 현금으로 지급을 했으니까 현금 11만 원. 일단 분계는 이렇게 될 거예요. 옳은 거라고 했으니까요. 우리가 찾아보면 될 거예요. 자, 다 풀어보자고요. 자, 얘는 이제 지워도 되겠죠, 여러분? 단기 매매 증권은 아니니까. 그 다음에 두 개 합쳐진 건 이해했으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매도 가능 증권 또는 만기 보유 증권. 자, 그 다음에 장기 보유 목적으로. 근데 여기에 보면은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고 만기가 표시돼 있고 이런 말이 없네? 그럼 얘도 아니에요. 자, 얘가 답이 아니란 말이죠. 얘가 답이 되려고 하면 여기에 뭐예요? 매도 가능 증권이 11만 원만큼 증가한다. 그러면 답이 될 거예요. 얘도. 매도 가능 증권이 11만 원만큼 증가한다. 이렇게 하면 답이 될 거예요. 장기 보유 목적이니까 이 친구는 우리가 투유무기 중에서 투자 자산이에요. 그래서 일단 답은 2번이네요. 자, 그 다음에 유동자산이 10,000원만큼 감소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000원이 감소하는 게 아니라 얘가 답이 되려고 하면 현금으로 11만 원을 지급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답이 될 수 있죠. 이렇게 표시하면. 얘도 매도 가능 증권이라고 표시가 된다면 답이 될 수 있겠죠. 여러분이 이렇게 고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얘는 지금 투자 자산은 맞는 거죠. 투유 무기 중에서 주식과 관련해서 지금 만기 보유 증권이나 매도 가능 증권은 둘 다 투자 자산이니까 2번이 답이 되는 거고 얘는 왜 틀렸는지 볼게요. 영업 외 비용이 10,000원만큼 증가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어디에도 지금 비용이 안 나왔어요. 만약에 얘가 매도 단기 보유 목적이라고 했으면 단기 매매 증권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얘가 답이 돼요. 왜? 단기 매매 증권 10만 원. 그 다음에 수수료 비용 10,000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얘 이렇게 나왔을 때는 단기 보유 목적이라는 말로 나왔을 때는 이렇게 할 수 있죠. 영업의 비용이 10,000원만큼 증가한다. 영업과 관련이 없는 비용 증가하죠. 단기 매매 증권이 10만 원만큼 늘어난다. 그 다음에 뭐예요? 유동 자산이 11만 원만큼 감소한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바꿔볼 수 있어야 돼요. 너무 많은 걸 해주나? 자, 그래서 투자 자산이 답이고요. 그 다음에 5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5번에 가보면 합계 잔액 시산표상 혼합 상품 계정에 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상품 매출 원가는 얼마인가 했어요. 아마 오류가 있어가지고 이거 지금 제가 다운로드 받은 거거든요. 90회를 교재가 하는 거 아니고 자 오류가 있어서 전체 다 맞게 해준 것 같아요. 325만원, 425만원, 뭐 450만원, 그 다음에 500만원 이렇게 해서 전체를 맞는 답으로 해줬어요. 한번 가볼까요? 왜 그랬는지. 자, 합계 잔액 시산표상 상품 계정이 다음과 같다. 매출 원가는 얼마냐 했으면은 우리 어떻게 해주면 돼요? 기초 더하기 단기 마이너스 기말 이게 지금 매출 원가예요. 자, 근데 차변, 대변 이렇게 시험지를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 기출문제 다운로드 받으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우리 교재에서는 이렇게 바꿔놨죠. 얘를 기초. 그래서 우리 교재는 답이 있어요. 여러분. 기초. 그 다음에 얘를 단기. 이렇게 바꿔놨어요. 그럼 답이 이제 나오죠. 왜냐면 기초가 500이고 단기가 450이야. 그럼 950이잖아. 그래서 950만 원만큼 있었는데 여기에서 75만 원만큼이 나갔다라는 거예요. 75만 원. 그럼 우리가 바로 탑을 찾을 수 있겠죠.
근데 여기도 여러분 오류가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도 50으로 바꿨어요. 우리 교재에 보면. 그래서 여기 기초가 50. 이거 다 지워버려야 되겠네요. 문제를 아예 다 틀려가지고. 자, 기초가 50. 그 다음에 단기가 450. 제가 이렇게 바꿨어요. 그러면 판매 가능 상품이 500. 여기에서 우리가 75만 원을 차감을 할 거예요. 500에서 75만 원을 차감을 하게 되면 425만 원이 답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쳐서 우리 교재는 정확히 되어 있으니까 425만 원이 답이고요. 혹시나 이제 기출문제 다운로드 받아서 풀어보면 모두 정답이에요 하면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수정을 해서 여러분들이 풀어주시면 돼요. 가끔 지금 요 90회 문제에는 오류가 2개가 났어요. 시험 문제를 잘못 내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 보통 책마다 책을 쓰는 사람들이 이거를 수정해서 고치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수정해서 고쳐주시면 되죠. 그 다음에 6번 같은 경우에는요. 다음 중 재고자산의 취득 원가에 가산되는 항목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취득 원가에 더해주는 게 있고 취득 원가에서 빼주는 게 있었는데 취득 원가에 포함되는 거는 물건 사갖고 올 때 운반비. 자, 요거죠. 취득 원가에 더해주는 거였고 애누리, 물건에 하자가 있어서 약간의 금액을 깎아주는 애누리는 취득 원가에서 빼주는 거였어요. 매입 환출, 물건 샀다가 1,000원어치 샀다가 100원어치 반품시켰다. 그러면 우리는 취득 원가 900원. 이렇게 하는 거가 우리 매입 환출, 매입 할인, 신용기간보다 돈 빨리 갚았을 때 깎아주는 거였어요. 전부 다 취득 원가에서 차감해주는 항목이죠. 왜냐면 내가 1,000원어치 샀는데 100원어치 반품시켰어. 너 얼마치 산 거야? 그러면은 나 어떻게? 900원어치 산 거죠. 그래서 차감해줘야 되죠. 자, 물건 1,000원어치 샀는데 그쪽에서 애누리 물건에 약간의 하자가 있다고 50원 깎아줬어. 그럼 나 물건 150원, 950원 주고 산 거죠. 이렇게 해서 세 가지는 차감 항목이고 매입 운임만 우리가 가산 항목이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7번도 한번 볼게요. 2020년 7월 1일에 구입한 영업용 건물 취득 원가가 7천만 원이고요. 잔존가액이 2천만 원이고 내용 연수가 10년이에요. 자, 일단 취득 원가 7천, 잔존가치 2천, 내용 연수 10년. 우리가 이제 체크를 해야 되죠. 그다음에 2020년에 샀는데 12월 31일에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면 얼마냐고 했으니까 이거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자, 여기 좀 지우고요. 이렇게 풀어볼게요, 여러분. 정액법의 공식은 취득 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액 나누기 내용 연수예요. 그러면 취득 원가가 7천만 원인데 여기다가 7천 마이너스 2천 나누기 10년. 그럼 5천만 원을 10년으로 나누면 1년에 500만 원씩 상각이 돼요. 500만 원씩. 그래서 차변에 감가상각비 500,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500. 원래 이렇게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2020년 거를 하라고 했는데 왜 2020년 7월 1일에 구입했기 때문에 반년은 지나가고 반년 것만 우리가 썼기 때문에 상각을 반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감가상각비 250, 감가상각 누계액 250. 다음 연도는 1월 1일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쓴 다음에 감가상각하니까 차변의 감가상각비 500만원,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 500만원. 그렇지만 지금은 어때요? 요게 답이 되겠죠. 반년만 지금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쓰고 내가 얼마어치 썼지를 계산한 거기 때문에 250만원.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 외워둬야 되죠. 취득 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의 나누기 내용여수. 정률법 같은 경우에는 취득 원가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계의 나누기 한 다음에 곱하기 정률 또는 곱하기 상각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감가상각비를 계산했었죠. 이거 두 개 정도는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되겠죠.